네, 안녕하세요. 정화신당입니다. 자, 계묘년에 우리 또 그 소띠들은 어떨 것인가? 축생들. 분명한 기회가 두세 번이 올 건데 명확하게는 두 번은 올 것이다. 청화가 장담한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수고요. 그게 아마 봄, 가을이 될 것이다. 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? 조상을 상징합니다. 그래서 소띠분들이 가물이 거센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리고 또 무당들도 많아요. 소띠 무당들이 참 많습니다. 신의 기운이 이렇게 충천한다 이렇게 보는 계절을 봄, 가을로 보거든 우리가. 풀 필 때, 풀 질 때, 가물이 충천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나쁜 기운보다는 좋은 기운의 어떤 그 조상의 음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올 것이다. 명확하게. 그게 봄이고 가을일 것이다. 그러나 여기서 소라는 동물 자체가 조상을 상징하는 신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그릇된 일을 벌린다면 이거는 향후 몇 년 아니면 뭐 내년 계묘년에 어떤 거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자, 그게 왜 이 청아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. 내년 2월이 윤달이 들어와요. 네, 맞습니다. 윤년이란 말이야. 네. 계묘년이. 윤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복 제대로 가리지 않으시고 산소를 움직였다든지 산소를 건드렸다든지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불현듯 튀어나오는 게 이거는 음택을 건드리는 거죠. 조상님의 집들, 네. 음택을 건드리는 건데 양택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. 양택이라는 건 뭐냐? 내가 사는 집, 네네. 가게, 사업장 이런 거죠. 그러면 그런데 또 함부로 무엇인가 건드려서 동터가 난다면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소띠분들은 내년에 반드시 두 번의 기회가 올 것이니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저지르지 말아라.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. 모르죠. 집 고치고 뭐 이런 게 어떤 영적으로 큰 문제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러면 소띠분들은 정말 내년 수한 신수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네. 자기 계획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고친다거나 집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개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, 그 다음에 산소를 만지고 다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, 그런 분들은 반드시 문복을 좀 가리셔야 되고 또 이 말을 하는데 어떤 그 공수가 나오냐면요. 소띠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왜 소띠분들이 가족 중에 춘추가 연만하셔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이런 부분, 그 다음에 내년 수한 그 이름난데 초상집, 네. 상갓집이죠. 상갓집, 결혼식, 돌, 회갑 뭐 이런 그 갑자기 이 말이 또 나오네. 개업집. 아, 네네.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딘가 개업한다고 해서 그 뭘 사러 가고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지인이 개업을 한다고 축하해주러 간다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이름난 행사란 말이죠. 이런 부분에 가서 주당이 들어와 버리면 몸수가 크게 상할 것이다. 이 말이 또 나옵니다. 그러니까 내년 수한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띠분들은 촉을 세우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반드시 기회가 두 번이 올 것인데 인생은 그렇습니다.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다 와요. 네네. 어떤 사람은 복력이 많아서 기회가 많이 오고 어떤 사람은 복력이 약해서 기회가 작게 오는 게 아니야. 기회는 언제나 하늘에서 내리는 기회는 균등하게 들어갑니다. 모든 이에게. 근데 그 기회를 잡고 못 잡고의 차이야. 그런 측면에서 내년 계묘년에 소띠들은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이다. 그것이 두 번인데 개인적인 문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. 그렇게 말이 나오네요. 네. 감사합니다.